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프터 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대만계 후보가 한인 미셸 스틸 박 의원의 영어 액센트를 지적하며 조롱하는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와 OC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같은 아시아계 후보인 제이 첸 후보의 망언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별세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의 3남 랄프 안 선생의 커뮤니티 추모식이 오는 24일 한인타운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LA시가 영세 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렌트비 무상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오는 2035년부터 새 차는 전기차나 수소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부활절이었던 지난 주말에도 미 곳곳에서 대량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군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미국 직장인 수백만 명이 팬데믹 이후에도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옥수수 값이 9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해 에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4월 18일 월요일 카프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공개 석상에서 한인 미셸 파크 스틸 의원의 영어 액센트를 지적하며 조롱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후보가 대만계로 같은 아시아계 후보인데다 친이민 정책을 내세운 민주당 후보라는 점입니다. LA 한인회와 OC 한인회는 이 대만계 제이 첸 후보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Yeah, so she just had another town hall the other day, and it's tough. Like we've transcribed it, you kind of need an interpreter to figure out exactly what she's saying. The more she speaks, the better for us. 대만계 하원의원 후보가 공개 석상에서 한인 미셸 스틸 박 의원이 영어 액센트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팍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만계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제이 첸 후보는 지난 7일 오렌지 카운티 파운틴밸리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연설을 하면서 스틸 의원을 비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첸 후보는 미셸 박 스틸 의원과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영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면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녀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인 미셸 스틸 박 의원이 액센트를 조롱한 것입니다. 첸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한인 등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첸 후보의 발언은 다인종 이민국가를 인정하고 이민자를 우대한다고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더러 이 발언을 한 첸 후보 역시 대만계 이민 2세이기 때문이어서 민주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스틸 의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과를 요청한다며 스틸 의원은 1세대 미국 이민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녀와 오래 의회에서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김 하원 의원도 제이 첸 후보의 발언은 혐오스럽고 인종차별적이며 틀렸다고 지적하며 미셸 스틸 의원은 매우 자랑스럽다고 자신이 트위터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틸 의원 측도 즉각 강도 높이 비난했습니다. 수많은 인종차별 공격을 받았지만 나의 아메리칸 주림을 꺾지는 못했다고 밝힌 스틸 의원은 나의 영어 발음을 비난한 것은 나 개인을 넘어 모든 인종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또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기고문을 통해 액센트가 미국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는 내 액센트가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난 2월에 별세하신 랄판 선생의 커뮤니티 추모식을 오는 24일 한인타운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뜻과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별도의 한인사회
장례 절차 없이 이날 오후 5시 한인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주최하는 이날 추모식은 흥사단,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광복회 미 서남부 지회 등이 공동 주관하며 미주 3.1 여성동지회, LA 평통, 인랜드 한인회,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 코윈 퍼시픽 등 많은 한인 단체들이 참여 후원합니다. 이날 추모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랄판 선생은 도산 안창원 선생의 삼남으로 아버지 도산 선생의 뜻을 받들어 생전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하시며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LA시가 소기업들의 밀린 렌트를 무상 지원해주는 Small Business Rental Assistance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비즈니스 업체들에게 LA시가 최대 1만 5천 달러까지 밀린 렌트를 무상으로 지원해줍니다. 오늘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5월 2일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은 LA 경제인력개발국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고 한인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LA 스몰 비즈니스들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려면 LA시 사업자 등록증 BTRC, IRS 양식 W9, 자금 지출에 필요한 ACH 양식 및 보이드 수표, 렌트 계약서 사본, 렌트 체납액 확인 서류, 2019년과 2020년도 세금 보고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할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 24일, 25일, 26일 중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도착하신 순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CDC가 한국 등 90개국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CDC는 오늘 90개 국가의 코로나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그리스, 터키, 홍콩, 일본 등이 포함됐습니다. CDC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고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에도 총격 참사는 계속됐습니다. 부활절 주말 곳곳에서 대량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도 대량 총격 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활절 주말 미 곳곳에서 대량 총격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부활절인 17일 새벽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최소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츠버거에서도 17일 하우스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미성년자 2명이 숨지고 최소한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피츠버거 시내 한 렌탈 주택에서 200명이 넘는 10대들이 모여 파티를 하던 중 새벽 0시 30분경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으로 달려온 구급차에 실려 적어도 11명의 총상자가 인근 병원으로 인송됐지만 이 중 남자 2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이 밖에 여러 명이 건물 창문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총격을 피해 도망치려다가 다리 골절상을 입거나 다쳤습니다. 경찰은 주택 내 파티장에서만 50발 정도가 난사되었고 주택 밖에서도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활절 전날인 16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롬비아에서도 총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콜롬비아나 센터 쇼핑몰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9명이 총상을 입고 5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22세의 주웨인 프라이스를 체포했습니다. 부활절 주말에 일어난 이 3건의 총격사건 이전에도 최근 며칠 동안 전국적으로 집단 총격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뉴욕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발사해 10명의 승객들이 다쳤고 이달 초에는 세크라멘토에서 갱단끼리 총격전을 벌여 6명이 죽고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아이오와주의 시더래피즈 나이트클럽 안에서 총격으로 남녀 1명씩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5년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만 3차를 판매하도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가 향후 4년간 전기 자동차 판매율을 3배 이상 늘리는 등 대대적인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계획 중입니다. 주정부는 앞으로 4년 내에 주내 판매되는 새 자동차의 35%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어 리소스는 오는 2035년까지 주내 판매되는 모든 새 자동차를 전기차와 수소 전지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국 자동차 판매량의 11%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만큼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이니셔티브는 전국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해 전기 충전소 또한 2025년까지 주내 25만 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장소나 사무실, 아파트 등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충전소는 8만 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는 지난해 전기 충전소 설치를 위해 3년간 3억 1,400만 달러의 예산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가빈 뉴섬 주지사는 예산안에도 전기 충전소 설치를 위한 추가 예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 자동차 관련 법안은 연방환경보호청의 최종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국적으로도 전기 충전 확충을 위해 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은 통과되면 2026년부터 2040년까지 매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3억 8,400만 메트릭 톤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Ford, 토요타 등은 주정부의 Zero Emission Initiative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급작스러운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지 의문이라면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플 뉴스 실박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이 대부분 점령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군 2,500명이 한 제철 지금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이 대부분 점령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군 2,500명이 한 제철소에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사살하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철강 공장에 피신해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철강 공장에 있는 2,50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고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만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우폴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의 작은 지역만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월등히 많은 러시아군을 상대하고 있다고 밝혀 마리우폴에 함락이 임박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이 전멸하면 더 이상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 초 마리우폴을 포위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수만 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우폴을 탈출하지 못한 주민들은 식품과 식수 부족이 심각하며 마리우폴 도심은 현재 폐허로 변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ISW는 17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점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W는 러시아군이 항구를 포함해 마리우폴 남서부 교통통제센터, 검찰청사, 경찰청 등 마리우폴 주요 장소에 주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립된 우크라이나 부대가 현재 제철소 밖에서 저항 중이지만 며칠 내 러시아군에 의해 제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몰도바를 방문해 LA 한인들의 성금을 전달을 해드렸던 우크라이나 한인 20여 명이 한인들이 지원한 성금으로 루마니아 비자 수속을 마치고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 도착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분들에게 루마니아 비자 수속 비용과 일주일 생활비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분들은 모두 한국으로 입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루마니아에서 한국 비자와 항공권이 해결되면 한국으로 입국해 한국의 고려인 마을로 가시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이들에게는 생명줄이 됐습니다. 현재도 LA 한인사회 우크라이나 한인 돕기 성금 모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68,845달러가 모아졌습니다. 성금 모금에 동참해주신 한인단체들과 한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팬데믹으로 직장을 떠난 많은 미국 근로자들은 팬데믹이 끝나도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일터를 떠나 있던 수백만 명의 미 노동자들이 직장으로의 복귀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년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 팬데믹 기간 노동시장을 떠난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질병 공포나 신체장애, 후유증 등으로 인해 직장 복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스티븐 데이비스, 스탠포드 대학의 니콜라스 블룸 등 연구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300만 명의 인력 이탈자들은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출근, 오프라인 쇼핑, 외식 등 이전 활동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여성이었고 대부분 대학 학위 없이 저임금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최소 1만 달러를 벌어들인 20세에서 64세 사이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 팬데믹 이후 부분적인 또는 정상적인 활동으로의 복귀를 계획하는지 묻자 10명 중 1명은 일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 인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을 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구팀의 예측이 사실이라면 팬데믹이 끝난 후 잠재적으로 수년 동안 노동력이 침체될 것이며 이는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터에 복귀하지 않으려는 근로자들은 쌓아뒀던 저축이 줄면서 치솟은 인플레에 대처하기 위해 다시 노동시장에 서서히 합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물가 폭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곡물값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옥수수 값이 치솟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산물값 인상이 물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일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CBOT에선 7월 인더볼 옥수수 선물은 18일 부실당 2.6% 오른 8.04달러로 201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8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1부샬은 25.4kg입니다. 가뭄과 이상 고온이 중서부를 덮쳤던 2012년에 역대 최고가인 8.49달러에도 근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운송비 급등 여파로 이미 작년부터 꿈틀었던 옥수수 값이 올해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두 나라의 전쟁으로 올해 초기까지만 해도 부실당 6달러였던 옥수수 값이 넉 달 만에 30% 이상 치솟은 것입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곡물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농산물 유통망이 무너진 가운데 상당수 농부들이 봄철 파종 시기를 놓쳐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공급난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작년보다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옥수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미국의 대중국 옥수수 수출은 10만 톤을 돌파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뉴스를 마치기 전에 예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희 채널 이름이 카플라 TV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카플라는 LA 한인의 영어 이름을 약자입니다. 하지만 이 카플라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채널 이름을 공모합니다. 더 쉽게 친숙한 채널 이름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이름은 한국어 또는 영어도 좋습니다. 기발하고 신선한 아이디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 18일 카플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